지금부터 2016년 7월 국제수지 편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는 7월 중 87.1억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5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7월 중으로는 585.5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먼저 상품 수지의 경우 흑자 규모가 전월의 127.1억 달러에서 108.1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여행 수지 악화 등으로 적자 규모가 전월보다 확대된 15.3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배당 수입 감소 등으로 흑자 규모가 전월 12.6억 달러에서 0.5억 달러 축소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는 올 중 6.2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었습니다. 7월 중 금융 계정을 보면 93.9억 달러 순자산 증가를 보였고, 이를 7월 중으로는 563억 달러 순자산 증가를 나타내었습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 투자와 외국인 국내 투자 모두 전월보다 줄어든 22억 달러 및 12.5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증권 투자는 내국인 해외 투자가 전월보다 늘어난 46.2억 달러 증가를 나타내었고, 외국인 국내 투자도 전월의 22.2억 달러 감소해서 45.3억 달러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파생금융 상품은 올 중 4.8억 달러 감소를 보였습니다. 기타 투자는 자산이 46.3억 달러 증가한 반면 부채는 22.4억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준비 자산은 올 중 19.7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 7월 중 국제수지의 주요 특징을 국제수지가 계절성이 있는 관계로 전년 동월 대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 수출의 경우 2014년 7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가 하락, 해외 수요 부진 등 기저적 요인 이외에도 영업 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패널, 석유 제품, 승용차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적자 규모가 전년 동월 12.5억 달러에서 15.3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메르스 사태의 기저효과 등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개선되었으나 해운업계 업황 부진 등으로 운송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건설 수지도 해외 건설 부진 등으로 흑자폭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금융 계정 쪽을 보면은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지분성 증권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장기 채권 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장기 채권 증가의 요인을 보면 먼저 자산운용 규모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에 상응하는 중장기 국내 채권 시장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변화 측면에서는 2020년 시행 예정인 국제 회계 기준 IFRS4가 도입되면은 보험사 부채를 시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기가 좀 길어지는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에 대응한 자산도 만기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중장기 채권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증권 투자 증가 요인은 이번에는 주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채권도 전월 감소해서 증가했는데, 특히 주식의 경우는 블랙스트 영향이 예상보다 영향이 적었고, 이에 따른 대기성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영란은행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고, 이에 따른 주요국 선진국의 향후 추가 완화 기대감 등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